안녕하세요, 운혜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마케팅 시리즈의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무엇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만큼 강력한 상관관계 분석, 코릴레이션 애널리시스, 아마 해보고 나시면 재밌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. 꽤나 자주 사용하실지도 몰라요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상관 분석은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.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.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한 속성이 바뀌면 나머지 다른 속성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. 보통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식을 푸는 내용과 식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말씀드릴 겁니다. 마케팅에서 상관 분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. 두 속성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왜 높게 나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죠.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결론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는데 피어슨이고 자시고 아실 필요 전혀 없고 0과 0.5, 1 이 세 개만 기억하세요. 상관계수가 0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없다. 상관계수가 0.5 이상일수록 상관관계가 있다. 상관계수가 1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다. 이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.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키와 몸무게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키와 몸무게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표를 이제 산점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통해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우린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, 즉 한 속성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되는 그래프의 형태를 띠면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. 엄청 쉽죠? 키와 몸무게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편이고 키와 발 사이즈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편이죠.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관관계 분석은 어디까지나 상관관계를 의미하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? 아이스크림의 판매량과 수영장 이용객 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.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수영장 이용 고객은 둘 다 날씨가 더울 때 늘어나잖아요.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많이 판다고 수영장 이용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.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면 잘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수영장에서는 컵라면을 먹는 게 국룰인 것처럼 상관관계를 맹신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자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바로 이상치 제거. 극단적인 값 하나가 전체 결과값을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이상치라고 합니다. 다시 예를 들어서 볼게요. 요새 가장 핫한 먹방 유튜버가 되어버린 유튜버 이희태님을 보실까요? 이분은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44.05kg이에요.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단번에 부셔버릴 수 있겠죠. 상관계수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만약 우리가 자사몰 데이터를 관련해서 상관관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프로모션 기간과 광고를 꺼놓은 기간, 이렇게 두 기간은 어쩌면 이상치일 수 있죠. 프로모션 기간은 어차피 광고를 안 틀어도 잘 나오는 기간일 수 있고 광고 의존도가 높았던 몰이라면 그 기간 동안 매우 실적이 저조하게 나올 거니까요. 따라서 이런 이상치는 미리미리 반영해서 제거해야 합니다.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상관관계는 우상향 대각선이 그려질 때 나타난다. 기억해야 될 것은 0, 0.5, 1이다. 0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다. 0.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. 1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다.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이상치 제거를 해야 한다. 다 외우셨죠?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보죠. 우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R이나 파이썬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. 저 역시 R로 했고요. 근데 이제 R이나 파이썬의 경우는 아무래도 문법과 언어를 알아야 하고 패키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시간이 별도로 소요됩니다. 아마 데이터 시리즈가 3편 정도 업로드 될 건데 저는 모두 GPT를 사용할 예정입니다.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건데 명확한 장점이 있죠. 바로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쉽고 빠르게 분석이 시작됩니다.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속성 값들을 설정할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. 제가 많이 쓰는 속성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UV, 첫 방문자, 재방문자, 회원가입수, 구매자, 매출액,
광고비, 광고 클릭수 기본적으로 8개입니다. 여기에 더 넣으셔도 되십니다. 어떤 분은 첫 구매 또는 재구매도 넣으세요. 물론 이상치 제거도 미리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. 제가 속성들을 영어로 쓰는 이유는 추후에 엑셀로 다운받거나 이미지로 표를 볼 때 한글의 경우 폰트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폰트도 같이 업로드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. 그냥 영어로 본다고 해서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. 폰트 별도로 업로드 하셔도 되십니다. 혹시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? 하고 물어보실 건데 6개월 이상이시면 괜찮습니다. 따라서 일별 보고서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. 로우 데이터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GPT에게 줍시다.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세요. 프롬프트 내용은 댓글에 상단 고정해 두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착해요. 자, 이렇게 또 올려줍니다. 이렇게 GPT가 저에게 확인을 한 번 더 했고 저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줬습니다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가독성 이슈가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좀 거쳤습니다. 이제 이 표를 읽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? 가로로 읽으셔도 되시고 세로로 읽으셔도 되시고 똑같습니다. 여기 이 1값을 대칭으로 놓고 위아래가 같은 값이라서요. 아무 상관없습니다. 저는 그냥 세로로 읽을게요. 사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간단하죠. 구매 또는 매출액이니까 바로 이것만 보도록 하죠.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매출액이니까 당연히 구매 건수와 그 관계성이 높네요. 근데 이건 뭐 당연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재방문자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재방문자를 보러 가볼까요? 재방문자는 당연하게도 UV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개수값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 굳이 안 봐도 되겠고 당연히 재방문자는 첫 방문자와 연관이 있으니 볼 필요가 없겠고 앞서서 매출액과 상관관계가 높으니 제외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영향이 있는가? 네, 광고비와 광고 클릭이네요. 광고 클릭은 당연히 광고비와 연관이 있으니 결국 광고비의 영향을 크게 주고받는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죠. 이 브랜드는 매출액이 재방문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늘어난다. 그리고 재방문자는 광고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. 따라서 광고비를 재방문자가 들어올 수 있게 투입한다면 이 브랜드는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다. 이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과 다른 시뮬레이션을 더 돌려봐야겠죠. 하지만 오늘은 상관 분석까지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 나머지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다음 영상이 진짜 중요해요. 상관 분석, 이건 그냥 귀여운 정도입니다. 근데 이 귀여운 정도임에도 우리는 적어도 매출액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었죠. 만약 다른 속성들도 더 껴있고 그렇다면 궁금했었던 내용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회귀 분석과 가설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운혜였습니다.